나는 가운데에서 마음이 열려 이 마음의 평화로운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다. 나는 내 마음을 다스려야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왔는데 어느 사람 앞에서 무시당했다. 이해하려고 해도 화가 치밀어 올라온다. 그 사람은 동서에 결혼한 남편보다 더 많이 다툰 것 같다. 상상력 없이 말하겠어요. 들으시고 함께 욕해주세요. 결혼할 때 남편의 동생은 이미 결혼했다. 3살도 터울이 동생은 먼저 결혼했는데 이후로 처음 만난 순간부터 터스 부렸다. 안녕하세요. 오신다고 해서 저랑 좀 차려놨어요. 제가 이런 것을 잘 못하는데 열심히 준비했어요. 나중에는 형님이 하셔야 하는데. 아,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챙겨주니 고마워요. 잘 먹고 갈게요. 혹시 제사가 많으세요? 제사는 1년에 2번 정도 해요. 아, 그간 제가 했는데 이젠 형님이 있으니까 저는 안 하려고 해요. 형님이 하실 수 있겠죠? 전 둘째니까 한 걸음 빠져 있어요. 처음 시댁에 인사 갔을 때 동서는 창에서 과일을 예쁘게 깎아놓고 쿠키도 예쁘게 담아 놓았다. 차도 준비해 놓았다. 솔직히 말하자면 별 특별한 준비가 없어 그는 기분 내 중견을 붙였다. 아니면 갈비를 구웠나? 예쁘게 담아 놓은 것뿐인데 왜 이렇게 힘들게 졌는지 이해할 수 없어서 당황했다. 처음 만나는 날이었고 동서 때문에 신경 쓰지 않았다. 저의 아들을 통해 많이 들었지요. 저는 운세를 보는 것을 좋아하는데 올해를 넘기지 않고 큰 아들이 결혼해야만 좋다고 하네요. 그래서 서두르게 되었지요. 어머님께서 마음 충분히 이해해 주셨어요. 우리도 서둘러서 큰 것들은 거의 모두 준비를 마쳤어요. 청첩장만 남았지요. 청청장이 나오면 바로 가져올게요. 저는 여름에 프로포즈를 받아서 그 다음 봄에 결혼하려고 했지만 시어머님께서 결혼을 서두르라 해서 초겨울에 결혼하게 되었어요. 그때 동생이 말을 끼어들었습니다. 신혼 여행지도 정해주셨어요. 우리나라는 여행 비수기일지라도 가는 나라는 성수기이면 가격 차이가 꽤 나는데요. 처음 해외여행 가는 거여서 잘 몰라요. 우리 둘 다 의미 있는 곳을 고르다가 신혼여행지로 몰디브를 선택했어요. 처음 해외여행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동서와의 싸움이 말을 머리로 거치지 않고 그냥 내뱉는 동서는 제 속을 뒤집어 놨어요. 어릴 때는 외국에 한 번도 안 나갔어요. 동서의 예비 신랑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며 한마디 했죠. 흥미를 가지고 계시네요. 이런 얘기는 결혼 후에도 자주 들을 수 있는 이야기니까 천천히 좀 하시죠. 네, 그런 질문은 해도 내가 해야지. 아니, 내가 하는 건 아니야. 가만히 있으라고 했잖아. 어머나, 아주버님, 이런 얘기는 지금 아직 언제 할 거예요? 결혼하고 인사한 지 얼마 안 된대요. 이런 얘기는 지금이 제일 어울릴 때죠. 어머니가 안 하시니까 제가 하는 거죠. 살면서 바빠서 자주 못 만날 텐데요. 형님, 그 말씀해 보세요. 부모님은 뭐 하셨어요? 좀 예의 없는 질문인데요. 그러는 동서 되시는 분 부모님은 뭐 하셨어요? 아하, 우리 아빠는 의사고 엄마는 주부시다. 답변이나 되었네요. 이제 제 질문에 대답해 주실래요? 지랄도 지랄이 아닌데요. 아이, 어머니가 가만히 하라는데 왜 이러는 거죠? 아빠는 어렸을 때 회사 다니다가 돌아가셨고 전업주부인 엄마 때문에 나 자랐어요. 됐어요. 아니요, 말을 진짜 모르는구나. 이런 얘기 말고 다른 직업이 뭐였어요? 아이, 왜 이렇게 코치코치 묻는 거예요? 제가 해외여행 안 갔다 온 게 놀랍다고 생각해요. 그런 거 이러는 건 심리를 건드리는 일이에요. 아, 왜 이런 거죠? 어머니도 예비시아도 시동생도 그녀를 건드려요. 그런데도 말려지고 않았어요. 딱 보니까 몇 번 있었나 봤어요. 제 예비시아가 무례한 말을 하자 인상을 찌푸려 시동생과 눈 마주치더라고요. 마치 내가 말려봐라 하는 눈빛이 돈 없어서 못 간 거라고 변명하는데 그게 그렇게 많은 거죠? 아, 솔직하게 말하면 되는데요. 그렇죠.
모두가 그녀의 눈을 피하고 있었다. 모든 사람들이 당황한 듯 했어요. 저는 더 나이가 많고 더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멈추고 넘어가려고 했어요. 원래는 인사를 드리고 밖으로 나가서 저녁 식사도 함께 하려고 했지만 어머님도 지긋이 심하지 않으셔서 빨리 가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날은 그냥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오면서 예비 신랑에게 물어봤어요. 동서가 그런 이유가 뭔지. 원래 그런 사람이라 보니 어머님도 많은 일을 겪으셨나 봐. 우리 집은 남자만 있는 집이라서 말할 수도 없고 의문이 들어도 그냥 지나가는데 그때부터 엄마와 많이 싸우고 집안이 혼란스러워졌어요. 그래서 엄마도 좀 싫어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기 동생도 싸울 것 같아 보여요. 둘 사이가 어때요? 내가 보기에는 재수 씨가 동생을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집에 가면 많이 싸울지만 또 많이 비나 봐요. 그래서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그게 동서와의 첫 인사였어요. 그렇게 악연이 시작되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상견례를 했어요. 예비 시어머님은 시동생과 동서를 부를지 말지 고민하셨어요. 동서를 안 부르고 싶지만 알게 되면 서운할 것 같아서 힘들지만 부른다고 하셨어요. 저도 동의했어요. 이것도 저것도 괴롭고 솔직히 말하자면 참 힘들었어요. 말할지 말지 고민을 했어요. 하지만 그런데 일이 오는 거예요. 정말 곤란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아마돼지 상인 벌떼 사돈 상민 안씨를 뵙러 가실 때처럼 삐딱하게 행세하고 난데없는 말로 나를 당황시키지 않을 것을 바라면서 어쩔 수 없이 나도 그 마을 평생자를 붙였습니다. 그러나 상민대민끌은 물을 기다리지 않을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상견 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어머, 당신 무슨 일이야? 오랜만에 오사부터? 혹시 형님이 아니야? 아가씨, 어떻게 아가씨가 여기 있지? 세상에, 이게 어쩐 일이야? 공동자식은 수없이 아가씨였다. 진짜라니까. 우리 엄마도 놀랐고 아가씨도 놀랐어요. 다른 식구들은 뭐가 일어나고 있는 건지 눈만 굴려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서가 멋부리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제 친정 옆집에 입주 도우미가 들어왔는데 저랑 제 친한 친구가 산다고 해요. 언제부터 자주 놀러 다녔는지 배웠던 분이라 잘 알아요. 엄마는 아빠가 사망하고 부잣집에서 가정부로 일을 하셨는데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한 후에 입주 도우미로 일하시다가 그 집이 동서의 친정 옆집이라는 건 정말 놀라웠어요. 엄마 말로는 일하는 집딸이랑 옆집에 달이 엿나자 나서 가까운 친척처럼 지내다가 바로 동서 있던 집이었어요. 서로의 집을 서로 돕기로 알았던 어머니도 알았죠. 그래서 이게 무슨 사연인가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곤란한 사실을 꺼내면서 우리 어머님이 말을 이어서 하셨어요. 제 둘째 며느리와 먼저 인연이 있었나 봅니다. 세상에 정말 신기한 인연이네요. 안녕하세요. 정은의 엄마가 일상적인 대화를 통해 건강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를 보살피며 삶을 공유하는 모습을 풍자적으로 묘사하는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일하고 있어 동서의 말에 다시 한번 분위기가 줄 알았던 우리의 바람은 역시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희 엄마도 평범하지 않거든요. 부잣집에서 일하면서 단련된 구력이 얼마나 되는지요. 대부분의 사모님들은 다 겪어봐서 엄마도 인생 몇 번째인지 모릅니다. 엄마도 예의 없이 불쑥 들어오는 그녀에게 기분이 안 좋아서 거기에 한마디 쏘아붙였죠. 저기요, 눈치 없는 건 여전하네요. 여기가 어디라고 말하는 말을 합니까? 아, 눈치가 아니라 개념이 없는 건가요? 내가 못 들은 걸로 해줄 테니까 한마디도 안 하고 상견례 잘하고 간 걸로 칩시다. 엄마가 동서에게 이렇게 말하자 동서는 얼어버렸어요. 동서가 그렇게 얼어버릴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상대를 보고 덤을 있어야죠. 어디 무턱대고 자기가 윗사람으로 생각하며 막무가내로 덤비고. 엄마가 나중에 했던 말인데요. 엄마가 일하면서 또 동서가 불쑥 굴어서 동서가 중학생 때부터 말벌로 고쳐놓으려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한 적이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때 그 집의 사모님이 자기도 솔직하게 말을 못했는데 옆집 사모님이 혼내주셔서 고맙다고 했다는 거예요. 동서가 외동딸이고 오냐오냐 키워서 버릇이 없긴 한 것 같아요. 엄마가 일하는 집단과 친하게 지내니 어쩔 수 없이 교류하며 지내긴 하는데 사모님도 얄미 때문에 있다고 하네요. 어디에서든 미움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때부터 동서의 여우짓이 시작되었어요. 어느 날 어머니께 결혼 때문에 상의할 일이 있어서 전화를 드렸어요. 그런데 목소리가 좋지 않아요. 어머님 목소리가 좋지 않아요. 어디 아프세요? 쉬세요. 아니요, 신경 쓸 일 때문에 머리가 아픕니다. 동서는 별말 안 합니다. 상견례 후엔 뭘 했을까요? 별말 안 하세요? 사실은 걔 때문에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걔랑 안 잘 지내요. 아빠한테 말해야 해요. 결혼 반대라고 해요. 결혼 반대하라고 합니다. 가정부 딸이 결혼하라고 해요. 동서가 말했는데 안 들어 들을 수 없다. 어머님한테 어떻게 아들을 보냐고 말했어요. 명품이랑 골프채를 샀다고 해요. 결혼을 막아달라고 해요. 저희 엄마에게 전화가 왔는데 동서가 찾아왔다고 해요. 동서가 그 집으로 갔어요. 사돈이 생겼다고 했어요. 친구네 가정부인데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다고 해요. 사모님은 딸을 데리고 나가라고 했어요. 있도록 하라고 나는 너 고민하지 말라고 기존부터 이상한 여자, 이라고 하는데 아이 엄청 화가 났어. 무얼로 우리 동서 팔갔어. 이게 정말 미친 여자네. 진짜로 최악일 줄 몰랐었는데 나 그때 동서 되어오는 얘기 다 녹음했거든. 나 그녀를 쫓아나가서 한마디 했어. 한 번 이런 소리하고 다니면 오늘 너와서 한 말들 다 녹음했으니까 너네 학교의 인성이 폐유로 될 건다고 했지. 내 인생 망치고 싶지 않으면 나의 딸 인생도 망치지 말라고. 없는 사람들이 눈을 돌면 끝이 없기 때문에 목숨 걸고 덤벼들리. 그때 각오하라고 하니까 뒤통수 콱 내리더라. 못하는 거 짜르병 걸려가지고 차라리 한 번 더 덤벼줬으면 좋겠다. 이것을 싹 다 풀게 깨망신당해야 해서 어디 사람 무시하고 쟤 잘난 줄 알아. 엉멍. 아이고 미안해. 내가 이 집에 시집가게 되어서 엄마가 안 겪어도 될 일을 당하게 되는 것 같아. 나 그냥 이 결혼 짓지 못하나 아닙니까? 너가 왜 그런 생각을 해. 너 동서 여자 미친 여자지. 내가 결혼하는데 왜 동서를 고려하여. 그러지 마. 둘이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인데 왜 남의 눈치를 보냐. 엄마는 괜찮아. 나도 안 당했는데. 그러니까 너도 그런 생각할 줄 하지 마. 알았지? 결혼하기가 이렇게 힘든 것인지 그때 처음 깨닫습니다. 동서가 없으면 너무나도 행복할 텐데 인열 없는 행동이 너무 심한 것 때문에 나 마음을 좀 아팠습니다. 결국 결혼을 진행하면서도 계속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 둘과 어머님과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계속 동서가 걸어왔어요. 예단을 이루는 날이었는데 일이 없다고 함께하다며 동서는 어머니께 전화해서 시댁으로 왔어요. 명품이랑 골프채를 샀다고 해요. 결혼을 막아달라고 해요. 저희 엄마에게 전화가 왔는데 동서가 찾아왔다고 해요. 동서가 그 집으로 갔어요. 사돈이 생겼다고 했어요. 친구네 가정부인데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다고 해요. 사모님은 딸을 데리고 나가라고 했어요. 아마도 난 혼인하는 걸 궁금해서 왔을 거예요. 저도 동서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서 마음을 먹고 갔어요. 어머님은 예단 생략하자 했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어머님은 유일한 딸이라서 다 챙겨서 보내고 싶었대요. 그래서 시어머니와도 통화했는데 혼자 살기 때문에 새집기 필요 없다고 하셨어요. 어머님은 모든 것을 챙겨주셨지만 아무래도 사돈이 좀 걱정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엄마는 다 준비해 보내셨어요. 그건 다 최고급으로 준비한 거였고 제가 싹수 없이 가지고 시댁에 갔어요. 사돈은 제가 세면하는 걸 보고 엄청 기뻐하셨네요. 어머님도 예단을 받자마자 바로 밥 먹으러 나가자고 하셨어요. 하지만 동서가 다시 또 끝이라고 말하더니 이렇게 끝이요, 형님. 예단을 고작 이거 해온 거예요. 그 어디서 이러한 상황은 좀 그렇죠. 어디가 편해. 충분히 왔다. 그리고 아니에 도가? 나 도움이 있어. 나는 너무 과하다. 나 내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미안해해야지. 지금 일어나서 나가서 밥이나 먹을까? 나 아니 아빠.
안 그래요. 그리고 제가 있는데 내게 다 어디가 없어요. 뭐든지 제대로 안 하고 진정 내가 왜 동생 계속 챙겨야 해요. 동생이 왔고 뭐가 떨어질까 생각해서 온 거야. 그래서 내가 동생 옷 하나 만든다면 되겠지. 동생이 원하는 걸로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예산 사용하기 싫으면 동생은 왜 만나러 온 거야. 아, 동생이면 너무 과했어? 그때는 잘 넘어갔지만 집을 살 때는 집안이 크게 사건 사고 생겼어. 어머님은 아빠 결혼할 때도 돈을 지원해 주셨다고 하더군. 그런데 우리가 집 살 때도 어머님이 도와주셨어. 아빠 때보다 더 많은 돈 지원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빠보다 더 좋은 아파트에서 더 넓은 공간에서 신혼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어머님이 우리한테 돈을 많이 준 이유가 있죠. 제 예비 신랑은 회계사이고 어머님은 사업가라고 해. 내가 돈을 지원해준 기간도 있었다고 하고 회계 업무도 많이 도와줬다더라. 그런데 이제 사업이 잘 돌아가고 있으니까 그 돈을 갚았고요. 집 살 때 그 돈을 갚았다고 하더라. 어머님은 내가 설명을 해주었지만 동생은 여전히 기분이 안 좋아 보였어요. 어머님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말리면 안 될까요? 편애해줄 거면 형님네도 같은 돈을 주셔야지. 아이 어떻게 이렇게 차인 게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와도 통화했는데 혼자 살기 때문에 새 집기 필요 없다고 하셨어요. 어머님은 모든 것을 챙겨주셨지만 아무래도 사돈이 좀 걱정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엄마는 다 준비해 보내셨어요. 그건 다 최고급으로 준비한 거였고 제가 싹수 없이 가지고 시댁에 갔어요. 사돈은 제가 세면하는 걸 보고 엄청 기뻐하셨네요. 어머님도 예단을 받자마자 바로 밥 먹으러 나가자고 하셨어요. 하지만 동서가 다시 또 끝이라고 말하더니 이렇게 끝이요, 형님. 아, 예단을 고작 이거 해온 거예요. 응, 내가 말했지. 이거는 필린 돈이라고. 제값 지원해주는 돈은 똑같아. 거기에 빌린 돈이 얹힌 건데. 아이, 그게 뭐가 서운하니? 결국에는 우리보다 더 좋은 집, 더 넓은 평수를 형님네가 사게 되는 거잖아요. 제가 혼수도 더 해왔는데. 아, 이거는 아니잖아요. 이게 차이라는 거예요. 편해라. 그래, 편해. 아, 동서 솔직히 말해봐. 어머님이 돈을 갚는 건 맞거든. 동서가 기분 나쁜 포인트는 우리가 아이보다 더 좋은 집에서 살게 된다는 거야? 아니야, 봐봐. 어머님이 그 돈을 안 빌려 가셨어도 그 돈을 가지고 있었을 테니까. 어쨌든 같은 지원을 받아서 우리가 더 좋은 집에 살게 됐을 거야. 왜 우리가 좋은 집에 살아서 배 아픈 걸 어머님께 화풀이해 좀 그렇네요. 제 남편은 그냥 평범한 은행원인데. 아, 아주버님은 회사잖아요. 회계사, 왜 둘째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원 안 해줬는지. 왜 그래서 큰 아들만 잘다이 키우셨는지. 저는 거기서부터 화가 나요. 제가 결혼해서 남편 떡 본 건 없고요. 오히려 제가 저희 집안에서 더 많이 갖다 줬기 때문에 제 억울함이 더 큰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님이 저희한테 더 많이 지원을 해줘야 하는 게 맞는 거죠. 큰 아들은 잘 됐고 둘째 아들은 그에 비해 부족하니까요. 여자가 결혼할 때에는 올려서 가야 한다는 게 제가 더 아깝잖아요. 이건 또 무슨 논리니? 내가 내 아들하고 결혼하라고 너한테 떠밀었냐? 너네 둘이 좋다고 결혼할 때는 언제고? 왜 너의 사랑의 책임을 왜 나한테 지라고 하는 거야? 응, 그리고 우리 아들이 뭐가 어때서 내가? 당신 둘 다 연봉이 비슷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왜 너는 더 많이 받아야 한다고 할까? 다 알고 있는데 솔직히 무엇이 그리 억울한 거니? 한없이 이야기했다. 엄마가 두 아들을 더 많이 가르쳐준 것을 억울해하고 싶었는데 그만큼 더 많이 지원을 받았어야 했다는 것이야. 아버지가 공부를 할 때 엄마가 걱정한다면 돈을 주셨을 거야? 이것은 당신의 남편이 받지 못했던 것이야. 그리고 당신이 더 많이 일했으니까 더 많은 것을 해주어야 맞는 것이지. 게다가 당신을 형보다 더 잘 챙겨주는 것은 왜 그런 거지? 당신이 하기 싫다고 생각했으면 끝까지 형장과 나랑만 계시는 것이 좋을지도 모르겠어. 너도 우리 아들을 몰라 결혼했니? 큰 아들도 지식이 부족해서 결혼했어? 그래서 내가 너를 싫어한 대로 말했을 때 어떻게 우리 아들이 부족하고도 너무 아깝다면 어떡할래? 이혼을 생각하고 있어?
두 사람이 상의하고 결정하면 내가 돕겠다고 말했으니까. 어머, 왜 그렇게나 하시는 거야? 어떻게 저를 이렇게 까질 수 있어요? 진짜로. 정말 실망했어요. 아, 형과 행복하게 잘 살아. 앞으로 오지 않을게. 동서가 눈물을 흘리며 떠나갔어. 엄마와 나는 가슴 아프면서 무기한 시간을 보냈어. 어떻게 저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 형과 비교했을 때 남편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네, 당신이 말씀하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더 많은 지원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어머니와 나 사이가 더 가깝게 보인다는 것은 어디에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서로 친하지 않다는 느낌이 없어야 하는 게 아닌가요? 어머니는 어려웠고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존재였는데 욕심도 많고 주인공이 되어야 직성이 풀린다는 마음이 강했어요. 그래서 결혼 후에 우리 집에 집들이를 해도 어머니는 오지 않았어요. 우리 집에 오면 기분이 나빠져서 좋지 않은 분위기가 되기 때문에 오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와 함께 밤을 보내고 싶어서 우리 집에서만 식사를 하고 함께 잤어요. 남편도 다음 날 아침에 인사를 하고 선물을 주고 갔어요. 편한 것도 있었지만 어머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서가 표현이 거침없고 참을 줄을 모르지만 내 자식이라 항상 생각했어. 그래서 계속 품으려고 해. 만약 둘째로서 잘 가르치면 어떨까? 그렇게 어머님은 말씀하셨고 나도 가족이 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 동서가 조금 밉지만 가족이니까 미워하게 됐죠. 어머님께서 내게 잘 알려주었기 때문에 잘 지내보겠다고 약속했어. 하지만 불안한 마음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결혼 후 첫 번째를 말이야. 명절 때입니다. 아버님 묘식상에는 어머님 일일이 요리를 하시는 편이지만 어느 날 동서가 먼저 전화를 걸어와서 자신이 요리를 다 해올 것이라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동서의 화해를 뜻하는 제스처로 이해했지요. 보통은 제가 조금 요리를 해서 차례를 지내는데 동서가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라며 모든 것을 맡아오겠다고 해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동서가 화해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 같아서 기회를 잡아보려는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차례를 지내려고 생각했죠. 음식을 준비하는 것은 보통적인 것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제가 작은 선물을 준비하려 했는데 괜찮다며 동서에게 해주기로 했죠. 동서는 오히려 그런 것을 좋아할 것 같아요. 명절 당일에는 동서가 음식을 정말 엄청 많이 준비해왔어요. 손도 빌려서 음식을 쌓아왔다고 하더라고요. 핑크색 보자기 몇 개의 큰 그릇들을 쌓아와서 양도 엄청 많았습니다. 전과 잡채, 밑반찬, 갈비찜까지 손수 만든 음식들이었죠. 너무 고생 많았어요. 이걸 다 혼자 한 거야? 아니요, 누구한테 부탁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부탁한 사람이 누구였지? 너무너무 고맙다고요?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이야기네요. 정성스럽게 준비된 음식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상상하며 행복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함께 웃고 함께 즐기는 모습이 참으로 소중하고 행복한 것 같아요. 이야기를 통해 가족과의 소중한 연결을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생생한 감정과 재미있는 상황이 담긴 당신의 이야기, 모두가 행복한 기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소중한 순간을 함께 나누는 것이 가족과의 소중한 연결을 굳건히 해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머리카락을 잡고 미끄러지게 했어요. 정말 너와 잘 지내려고 노력했던 그날들을 후회해. 어떻게 이런 미친년이 다 있을까? 미친년은 약이야. 넌 몇 번이나 쳐맞아야 돼? 시어머니가 보고 있었지만 동서는 우리 엄마를 부려먹으려고 음모를 꾸렸어. 화가 났어. 몇 번이나 동서를 참아야 할지 몰라. 남편과 서방이 와서 우릴 붙잡으려 했지만 내가 악영향을 끼치는 동서를 물리치지 않았어. 결국 숨이 차서 놓았을 때 동서의 머리카락이 많이 빠졌어. 더 힘이 있었으면 더 해주었을 텐데. 분이 풀리지 않아. 너 같은 사람과 가족이라서 참았지만 이해하면서 가르치려고 노력한 마음이 짜증났어.
너는 구제불능이야. 이 악마 같은 년아,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 누가 너를 건드려워 했니? 돈이 없으면 몸으로 대우받아야 한다는 개념을 알지 못하니? 그렇구나. 그럼 너는 인성이 없으니 깐매로 다스려야겠다. 너희 학생들이 너의 행동을 알까? 우리 엄마가 녹음해놓은 것도 아직 남아있다. 동서는 갑자기 입을 다물었어. 못난 인성이 들통나는 게 두려운 건지 아니면 자신의 사돈이 옆집 가정을 흔들리게 하는 게 두려운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속임수가 통했어. 시어머니는 동서에게 집에 돌아가라고 했어. 너는 가벼운 마음으로 가족을 생각해야지. 경쟁 상대로 생각하면 안 돼. 난 내 부족함을 이해하고 가르쳐서 맞추려고 노력했어. 그러나 내가 이런 식으로 나오니 나도 더 이상 너와 함께 할 수 없어. 오늘은 여기까지 돌아가고 다음에 내가 전화할 테니까 그때까지 오늘의 일을 반성해봐. 동선을 잘못 지했어. 내 엄마의 직업이 나의 단점이라고 생각했는지 시어머니에게 계속해서 나의 단점을 강조하려는 것 같아. 시어머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는 동서의 성격적 단점이 계속 부각되어 어머님께 실망을 주게 돼 동서가 돌아가고 나는 너무 속상해서 식탁에 앉아 울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제 어깨를 만져주시면서 달래주셨어. 어머님 음식 솜씨가 정말 훌륭하시다. 나 혼자 다 못 먹을 텐데 우리 사돈이 만들어주신 음식을 맛있게 먹자. 남은 건 얼려둬도 되니까 못 얼릴 음식을 먼저 먹으려고 할까? 그럼 지금 갈비찜을 우리 장모님 음식 솜씨는 이미 아실 거야. 음식점을 내셔도 소문날 거야. 나는 결혼 후 첫 명절에 이렇게 눈물의 식사를 했어. 집에 돌아와서 엄마에게 울면서 전화했어. 왜 진심으로 말하지 않았는지 속상하다고. 엄마는 이렇게 말했어. 이런 건 일이니까 개인적인 감정을 갖지 말아야 한다고. 그리고 자신의 딸이 함께 먹을 음식이라 더 정성스럽게 준비했다고. 동서는 화가 났지만 그런 식으로 속상해하지 말라고. 엄마의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편해졌어. 우리 엄마를 부려서 자신의 신을 세우고 나를 깎아내려는 동서의 계획은 산산조각 났겠지만 동서가 어떤 사람인지 완벽히 알아가는 계기가 되었어요. 이후 동서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엄마가 휴가를 썼다며 함께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한날밖에 시간이 없어서 서울의 좋은 호텔로 향했습니다. TV를 보다가 호캉스라는 것을 알게 됐는데 내가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남편이 호텔 예약을 도와준다고 해서 5성급 호텔을 예약했어요. 엄마와 함께 호캉스를 즐기며 마사지도 받고 맛있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연히 다시 동서를 만났어요. 이유는 모르지만 계속 마주치게 되어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동서를 만나 무슨 인연인지 모르지만 악연도 인연이라고 생각했죠. 서로를 알아보고 척해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러더니 동서가 함께 있던 사람과 자리를 떠난 척해 당황했습니다. 동서의 변명을 듣고 엄마를 소개하며 대화를 나누었죠. 정보를 주고받으며 서로 간의 관계를 알아갔습니다. 아니에요. 여기 조식이 맛있어서 종종 다니는 곳이에요. 밥 차리는 게 귀찮잖아요. 어제 낮에 여기 왔는데 동서를 몇 번 본 적이 있어요. 우리가 만나진 못했지만 내가 찍은 사진이 있어요. 어제 동서와 함께 호텔에서 놀고 있는 모습을 찍은 걸 보여줬더니 동서가 화를 내더라고 해요. 형님이 남의 사진 찍는 게 불법이에요. 지금 바로 지우세요. 그래서 제가 기분 나빠지니까 법에 걸리기 전에 지워달라고 해요. 무섭지 않아요. 혹시 지금 바람 피우고 계시다면 서방님에게 전화를 해볼까요? 동서가 난감해하며 긴 머리를 쓸어 올리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다 본색을 드러내더라고요. 엄마가 자네 생각을 봤으니 아니 꼭 필요한 일인지 피키상 말해보자. 돈을 못 버는 게 꼴값이 떨어뜨리고 자빠졌네. 왜 비싼 호텔로 왔어? 모텔 가서 자고 국밥 먹지? 너한테 협박하면 내가 무서워할 줄 알아? 돈이 없는 것들이 날 협박해? 그럼 돈을 달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말하면서 너무 한 인생을 살고 있군이라고 동서를 비난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갑자기 달려와서 동서의 머리를 잡았어요. 나쁜 것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아들을 두고 이러다니 우릴 어떻게 할 거야? 라고 울면서 말했어요. 아들이 뭘 잘못했다고 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사실 동서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 우리 엄마가 동서 친정 옆집에서 입주 도미로 일하고 있으니까. 그 집딸은 아직 시집을 가지 않아서 그 집에 살고 있는데 우연히 그 집딸과 동서가 통화하는 걸 들었어. 그 사람 어디가 좋아? 성격 좋아? 어디까지 간 거야? 야, 너 걸리면 진짜 끝이야 알지? 그거 이혼이야. 이혼, 그것도 소송이 될 수도 있어. 조심해. 엄마가 그 집딸 방 앞을 지나갈 때 이런 말을 들었어. 뭔가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더 귀를 기울였어. 그럼 남편한테는 뭐라고? 다음 주 주말. 그날 날씨가 안 좋은데. 야, 거기 못 가면 호텔 가서 호캉스 해. 이번에 새로 들어 마사지사가 아주 잘한대. 날짜와 장소가 확실해졌고 친구의 조언대로 그 호텔에서 호캉스를 할 거라며 전화기 목소리가 새어나왔어. 그래. 내가 아깝긴 아까. 너 결혼도 일찍 해서 청춘도 다 못 즐겼잖아. 하지만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어떻게 바람을 피워? 걸리면 지금이야. 지금 안 걸리게 잘해? 알았지? 그때 엄마는 확신이 들었어. 그 전화 상대가 저희 동서라면서 전화를 끊는 그 집딸한테 엄마가 대놓고 물어봤어. 누구랑 통화했냐고? 무슨 내용인지 다 들었어. 그 집딸은 끝까지 아니라고 발뺌하다가 엄마가 감정적으로 호소했어. 죄를 알면서 저지르는 사람을 보고만 있는 방관자가 되지 마라. 한평생 친구한테 끌려다니는 것 같은데 이참에 그런 인연 끊어내고 좋은 사람과 사귀겠다는 결정을 한참 고민한 끝에 모든 것을 말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그 관계를 직접 목격하기 위해 특별히 휴가를 내고 그곳으로 향했다고 해요. 이 상황을 그냥 지켜볼 수 없었다는 이야기였다고 합니다. 모든 사실을 알려서 부모님의 이혼을 막으려는 마음에서 계획을 세운 것이었죠. 호텔에서 호캉스를 즐기는 동서와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어머님이 계획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때 주식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주식 자리를 잡고 정황을 정확히 포착하여 이혼 소송을 막으려는 것이 목적이라고 합니다. 동서가 부패한 행위를 저지르고 있음을 확인하고 그 현장을 포착하여 이혼 소송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였니라. 어머님은 분노하여 동서를 비난하고 동서는 어머님의 행동에 당황했다고 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어머님은 분노하여 모두의 시선을 무시하고 동서를 향해 질책을 했다고 전해졌습니다. 동서는 어머님의 행동에 분노하며 자존심이 상해서 할 말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 일로 많은 혼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며 결국 각자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제 직업은 좋지만 제 남편은 은행원일 뿐이고 별다른 업적이 없어. 나는 교수로서 대접을 받고 싶은데 이러한 남편과 사는 것이 어떻게 해야 하지? 나 자신을 아까워하게 되었어. 그래서 바람 피웠어. 내 남편은 우리 집안을 망쳐서 더 좋은 사람을 만나 마음을 고생시키려는 것 같아. 그의 의도가 뭐야? 아니야, 그냥 다른 사람과 함께 살고 싶어서 그런 거지. 남편과 이별하고 싶어 했어. 나는 할 수 없어. 나보다 낮은 사람과 계속 살아야 하는 것은 멍청한 결정이야. 결정을 내렸어. 나는 아들과 이혼하고 파트너와 재혼할 거야. 이게 내 계획이야. 동서의 계획에 더 놀랐어. 바람 피우는 일로 끝나지 않고 남편과 이혼하고 새로운 사람과 결혼할 계획이었어. 그랬구나. 잘 됐어. 아들도 너 같은 걸 보지 않고 살 수 있어서 다행이야. 하지만 이혼은 순순히 되지 않을 거야. 너는 고통을 겪고 모든 것을 잃을 거야. 서방님도 동서의 바람을 알게 됐어. 화를 이기지 못하고 사무실을 부순 거야.
경찰이 나와서 말을 막았어. 학교에 소문이 퍼졌다고 해. 선생님은 바람 피우고 남편이 화를 내어 사무실을 부수었다고 해. 서방님은 변호사를 만나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해. 서방님과의 이혼을 원하지 않았지만 이혼 소송을 피하지 않아서 부도덕한 상황으로 몰린 동선. 서방님은 결혼을 기만한 동선에 더 이상 참지 못해 이혼을 요구하였고 이로 인해 복잡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사태를 깨닫고 이혼을 하기보다 혼을 내기를 선택한 동선은 서방님의 폭로와 상관남 소송까지 당했습니다. 그리고 상관남이야말로 동서와 같은 학교 교수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아들을 통해 그 사실을 안 것을 알게 된 동서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결국 법적인 대응을 위해 상관남 소장과 사이버 대학교를 고소한 동서는 이와 관련된 일로 학교에서도 혼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네, 아주 힘든 일을 겪으셨군요. 가족이 중요한 건 맞지만 가끔은 용서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때도 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마음을 다잡는 것이 중요하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집안도 평온하기를 바랍니다.